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7월 7일 오후 타임인데요. 자, 지금 미리 녹화 방송이라는 점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지금 가장 최근 5일 변동성을 한번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지금 5일이 자, 일봉상으로 먼저 볼까요? 자, 코로나 쇼크가 아니고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100달러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 보여줬다가 여기서 130달러대까지 그냥 한 번에 단기 급등을 하고 지금 계속 전쟁 리스크 때문에 현재 구간대를 100달러 초반 그리고 130달러, 120달러 이 구간대를 횡보를 하면서 어떤 특정 방향성을 띈 게 아니고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다가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낙폭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최근에 들으셨던 내용이나 뭐 해석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현재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의 이제 달러 인덱스의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달러 통화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런 오일이나 골드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금 경기 침체, 이제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단 시장을 계속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이제 계속 메이저 키워드로 지금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게 뭔가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지금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악순환의 사이클인 거죠.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 악순환의 사이클이에요. 자, 먼저 보셨을 때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소비자들 소비 여력이죠. 소비 여력, 지갑이 닫히는 거, 소비 여력
감소가 먼저겠죠.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지금 뭐 물가도 좀 높고 여러 가지로 지금 봤었을 때 안 좋기 때문에 뭐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필수 소비재 같은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가 이제 확 떨어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서부터 뭐 전자기기, 가전제품 뭐 이런 부분들 순서대로 일단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서부터 일단 좀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지를 않으니까 소비 여력이 감소되고 물건이 사지는 않으니까 그냥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고가 쌓이게 되죠. 그럼 재고가 쌓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엔 재고가 쌓인다라는 것은 판매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감소가 되고요. 이게 실적으로 반영.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상장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기업의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는 구조조정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고용 인원이 지금 줄어든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도 사실상 실직자 발생. 그러면 이러한 실직자들은 당연히 내가 새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는 이전보다도 다시 훨씬 더 소비 여력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감소까지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재고가 쌓일 것이고 기업 이익이 또다시 감소되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넘어가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악순환이 지금 가져가는 거. 경기 침체의 지금 시작 지점에 어떻게 보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경기 침체를 알고도, 연준은 알고도 이전 같은 스탠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런 거를 시장에 달래기 위해서 절대 이런 일 없어, 그러니까 너네 안심하고 소비하고 그동안 하던 대로 해, 우리가 알아서 시장은 컨트롤 해줄게 라고 했었지만, 가장 최근에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뭔가요? 어떠한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2%대로 지금 물가 상승 자체가 2%대로 지금 잡아주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시장이 계속적으로 풍기고 있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결국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와주면서 이전에 이번 FOMC 7월에 공개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은 좀 당연한 수순이고 그 이상까지 가져간다 뭐 이런 내용을 뭐 강하게 풍기지는 않았어요. 이전 수준 계속 유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뭐 코로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물가라는 거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 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천천히 우상향하는 건 좀 당연한 거죠. 우리가 1950년대 뭐 50원, 30원 뭐 하던 물건 자체가 지금은 뭐 3,000원, 만원대 뭐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는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땐 꾸준히 상승하는 게 맞지만 급격한 상승,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1순위는 달러 버블이죠.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장에 너무 많은 막대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가장 제 1순위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달러 버블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게 당연히 이전에 리먼 사태 때 일단 풀어놨던 돈을 회수를 하려고 했었던 사태에서 그쵸? 코로나 발생, 전 세계 팬데믹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더 막대한 자본을 시장에 풀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고 가장
순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때문에 생기는 공급망 쇼크가 있었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뭐 러시아,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을 하지만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좀 단기적으로 지금 좀 크게 발생을 했던 상황이고, 이 라인대를 유지를 하면서 고가권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한번 피크를 찍고 떨어졌었던 나머지 산업 원자재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결국에는 달러 버블이 지금 발생했었던 이 1순위 자체를 지금 연준이 강하게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공격적인 긴축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의 낙폭을 가져가진 못했죠. 지금 이게 오일의 일본 가격. 우리가 지금 원유 가격은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체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기름값만 보시더라도 확실히 이해가 편하실 텐데, 결국에는 이 달러 버블을 그래도 잡으면 어쨌든 언젠가는 확실히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생각은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결과가 좀 나와주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얘는 한 80, 70에서 80 사이 정도 가격대가 유지된다라는 느낌이 가져갔었을 때가 가장 안정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금 지수의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도 다시금 반발 매수세가 너무 세게 들어올리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면서 변동성 파동을 그려주면서 언젠간 다시금 이러한 횡보 파동이 70에서 80의 가격대에서 좀 유지가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실상 연준이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만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종료될 분위기로 좀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분위기로 봤었을 때 어쨌든 지금 가져가고 있는 오일 가격대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기간에 제가 여기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고요. 이 방송을 정말 제가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고, 거진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었죠. 1년 넘게 지금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지금 뭐 산업 원자재나 뭐 종목들,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계속 가져갔었을 때 수익을 많이 가져갔던 종목이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SCO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계속적인 오일의 공격적인 상승 흐름 때문에 낙폭, 이게 이제 인버스거든요. 오일 2배 인버스. 오일 가격이 이제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단기 갭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거진 제가 22달러 이 구간대에서 이제 잡았었는데, 평단가 여기 구간대 22, 24,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계속적으로 횡보장치 조금 더 낙폭은 가져갔었지만 결국에는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충분히 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인버스 기준으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 라인 때 단기 갭등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기 침체 키워드와 달러의 지금 계속적인 고점을 깨고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과 지금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더 저점을 그리면서 매도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7월 5일이었죠. 7월 5일날 8%라는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그 전에 6월 17일 날 한 번 더 시그널은 있었어요. 이미 지금 고점 120 해서 리포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조금 이전이라서 조금 헷갈리는데 JP모건 아니면 모건 스탠리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140달러대까지 간다. 어디는 오일 가격 300달러대까지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 들어갔죠. 지금 100달러 언더 보여주면서 강한 매도세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시장 흐름에서.
자, 한 번에 충격을 주고 장대 음봉이 지금 크게 나와준 이 상황 속에서 주요 라인대 저점을 그리면서 중심값 기울기 자체가 우상향에서 확실히 우하향으로 지금 접어든 상태죠.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 별표 친 자리값의 음봉 자체 7월 5일 날 발생했던 이 8%의 낙폭 자체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주요 자리값 이탈, 거래량 확실히 발생되는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면서 이 추세대로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죠. 대신에 뭐 어떤 특정 지정학적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시장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확실히 어떤 특정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할 수는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특정 내용 자체가 발생하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달러의 약세가 너무 크게 꺾이면서 흐름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금 지금 이 100달러랑 110달러 뭐 이 구간대로 횡보로 접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높은 확률로 단기간에 이미 고점 대비 낙폭을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천천히 우하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세는 받았어요.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높은 확률로 이 추세는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강하게 93달러대까지 제가 지금 보는 시점에서 이제 저점은 95달러거든요. 95달러인데 93달러 깨고 이제 넘어오는 매도세가 이제 한 번 더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70 초반대까지 매도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자, 그동안에 이제 기술적 분석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차이일 거고요. 70을 한번 찍고 나서 다시금 90 정도까지 재반등을 이어줬다가 일단 70에서 80짜리로 횡보 자리를 가져가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일은 지금 일단 꾸준히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미증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추세 전환을 노리기에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경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이 구리 선물 차트거든요. 제가 한번 몇 번씩 기술적 분석할 때 언급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어쨌든 저는 3.5까지 이전부터 해서 뭐 4점 지금 3 아니면 4.2달러대 구리 가격이 이 정도 구간대에서부터 일단 계속적으로 매도 자리값을 3.5까지 지켜봤었어요. 이거는 AB는 CD 패턴 단기간에 지금 보여주는 자리값 그리고 하위 패턴 지금 블리시 크랩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잡더라도 지금 3.5, 3.7까지는 일단 이전에 지난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에 더불어서 얘 역시도 7월 5일날 골드, 오일, 구리 그 외에 할 것 없이 이때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3.5를 기준으로 봤었던 자리값이 이제 3.2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심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근대에서의 이제 지지 여력을 지금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금 재돌파 타이밍이나 지금 매수세가 나와줄 때는 이전에 지금 현재 6월 초부터 해서 지금 7월 초잖아요. 한 달 동안 이어진 강한 매도세에서의 지금 반등을 단기 반등을 본다라고 해도 바닥 기준으로는 지금 어쨌든 3.7까지는 터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리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 선물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의 대응을 한번 가져가시는 게 지금 가장 적합한 단기 급등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선물 리스크가 내가 너무 크고 대응할 만한 지금 시드머니가 너무 부족하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ETF, 상승 ETF 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부터 해서 제가 5월 20일 날 기록했었던 최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예측을 했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변동성이나 흐름 자체는 좀 예측 범위 안에 좀 들어있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대로 일단 가져갔을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흐름을 지켜봤을 때는 만을 살짝 깨는 저점을 한번 그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서 노릴 수 있는 가장 최저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사실상 이 빨간선 라인대 두껍게 할게요. 두꺼운 빨간선 이 라인대를 깨고 넘어가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미 6일, 7일 자리 값을 지금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조금 더 다이렉트로 그릴 수 있는 힘 자체를 좀 잃었다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단기적인 그림이나 흐름으로 볼 때는 이탈 자리 값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618 자리 값 가져갔었고, 단기 반등 618 터치 바닥 쌍바닥 그리면서 여기서 새로운 하모닉 패턴, 단기 패턴이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이죠. 간단하게만 일단은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최소 12,500대까지는 지금 단기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채널 라인 때의 움직임 자체는 꺾였기 때문에 이 자리값 횡보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하반기의 스타트를 보여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이렉트로 더 큰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 침체, 그리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의 시작 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대출이나 이러한 지금 부분에 서민들 아니면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상 대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대출 이자가 커져서 금액대를 크게 가져가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올해 초까지 기준으로, 올 초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했었던 게 뭐였나요? 처음에 금리 올려? 그러면 증시가 이만큼 빠진다? 미증시는 그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을 유지하더라도 계속적으로 2년 동안 상승 탄력을 고점을 계속 그려가면서 21년도 말까지 굉장히 산타 랠리까지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처음에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낙폭만 한번 보여주고 이 고점 대비 나스닥 기준으로 12월 지금 말부터 해서 1월 초 고점 대비 단기간의 충격은 주더라도 다시금 재차 상승 고점 돌파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고점 부근에서부터 계속적인 매도 대응을 가져가긴 좀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생각했었던 게 뭔가요? 금리를 결국엔 올리면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마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이 퍼센트로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그 차익으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이게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때마다 이 예대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되려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러한 실적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겠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담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착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모건 스탠리, 이러한 지금 대표적인 알고 계시는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주력이 예대 마진이 아니고요. 얘네를 IB라고 하죠. 월가의 IB. 그게 무슨 뜻이다? 얘네는 IB, 인베스팅 뱅크예요. 투자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 우리가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겠지만 이러한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가 예대 마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얘네도 같이 투자를 하다가 올해 초부터 해서 같이 망가진 거죠. 그럼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 사이클이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은행들 지금 뭐 관련주들 지금 찾아보면 생각보다 좋았던 느낌이 안 들고 지금 손실로 계속 붙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얘네도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상태가 좋아야 흐름 자체가 좋아야 똑같이 그 실적을 통해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설명드릴게. 그렇죠. MNT 여기 뱅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찾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 예대 마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은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티커는 MTB입니다. MTB 티커는 MTB예요. 얘네는 인제부터가 사실상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예대 마진의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한 번 더 뭐 0.75 이제는 다음 단계에 계속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주고 있고 되려 올 초 기준으로 지금 1월 초 기준으로 이 고점 180달러를 썼던 올 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 모든 글로벌 대형 기업들 특히나 이제 미증시 상장되어 있는 뭐 빵주라든지 마마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뭐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뭐 이러한 기업들, 넷플릭스 다 생각해 보시면 뭐 메타 할 것 없이 얘네는 지금 고점 대비 막 30% 어떤 거는 훨씬 더 반토막 지금 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려 얘는 지금 횡보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올 초 계속적으로 지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횡보 자리를 가져왔다. 원래는 상승 탄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3대 지수 하락, 폭락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횡보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대 마진의 수익을 지금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단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 본다라고 하면 얘네는 북동부 지역이에요. 북동부 지역이라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부가 아니고요. 북동부예요. 그렇죠? 이쪽 지역 자체가 그래도 나름 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부자 동네죠. 부자 동네. 그래서 이런 부자 동네에서 지금 미국 전체에서 지금 이런 은행 순위로 지금 봤었을 때는 2위를 기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괜찮은 상황이겠죠? 2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대 마진의 극대화, 이제 부자들이 많은 북동부 지역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박스권을 유지한다라는 관점 하에 현재 가격대와 지금 고점 저점 올해 가져갔었던 이 박스권에 따라서 지금 저점을 살짝 깨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박스권 바닥권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180달러대고요. 그 이상까지도 한번 금리 인상의 레벨을 체크를 해보면서 넘어온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1차, 2차까지도 지금 목표 금액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150 초반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140달러 깨져주는 이 자리값에서 손절가 생각하면서 지금 조금 더 공격적인 대응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부는 여기서 가져가고요. 네, 2부 해서 일단 좀 간단한 내용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일단은 큰 그림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거까지 이제 좀 정리 드리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실업보험에 대한 청구 건수는 지금 최근 지금 청구 건수는 지금 해고 노동 시장 강도 및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시기 적절하고 면밀히 추적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봄에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급증한 청구 건수가 22년 3월까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서 코로나 직임 전염병이 진행되는 동안 수치의 움직임이 특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 최근 몇 주 동안 신규 청구 건수는 방향을 바꾸어 의미 있는 속도로 증가했다. 신규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은 4월 2일부터 지금 6월 18일까지 53,000건 증가했으며 노동시장의 위축 및 근로자 해고 비율의 증가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황 흐름이고, 요거를 좀 매크로 시황 흐름으로 일단 좀 체크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추세예요. 최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감소를 한 거죠. 코로나 때는 지금 이 시기대로 지금 똑같이 바라봤을 때 20년 기준으로 코로나 때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 이 점선이에요. 얘는 말도 안 되는 증가를 보여줬었죠. 당연한 거죠. 코로나 때 쇼크를 너무 크게 받았었고 팬데믹이라는 흐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초반엔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가장 최근 추세는 뭔가요? 가장 최근 추세는 되려 어떻게 보면 나머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러한 사이클들과 지금 현재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빨간 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옆에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지금 53,000건이 증가한 상황인데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이거는 원래 글로벌 그 동안에 우리가 사이클로 본다라고 했었으면 꾸준히 이러한 움직임을 이전에도 원래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항상 지금 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4월부터 6월 이 기간 때는 점차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가져갔다. 지금 현재 구간대 모습을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 사이클이 이전 코로나 팬데믹 때의 쇼크가 아니고 평소에 평년도에 일반적인 데이터로 지금 봤었을 때는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략.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 단기간의 최근 추세 때문에 여기가 우려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기준으로 코로나 때 단기적인 그때 쇼크 말고 나머지를 좀 찾아보셨을 때는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게 일단은 제 결론이고요. 저도 일단은 계속 지금 찾아서 보는 내용 중에 그쵸. 이게 이제 좀 잘 정리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2020년에만 발생한 고유 이벤트며 계절적인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 결과 18년, 19년, 21년, 22년에 대한 계절 조정 데이터는 3월과 4월에 지금 의미 있는 하락을 보인 다음 5월과 6월에 반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다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이면의 변화라기보다는 계절적 요인이 왜곡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로 22년 6월 중순까지 실업보험에 대한 신규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기업과 같이 매우 타이트한 조건을 나타내는 노동시장의 다른 지표와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경기 선행지수랑 지금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정리를 지금 좀 보시면 어쨌든 지금 현재 조금 안
좋다라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래도 짚어볼 만한 것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게 운송이나 지금 현재 창고, 유틸리티 섹터 자체에서로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4월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구인을 가져가는 거는 57만 5천 명을 지금 구인 공고를 낸 거죠. 이만큼 지금 뽑는다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고용된 거는 이거의 약 절반 수준의 고용이 됐는데 이렇게 절반 수준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서 이거와 고용이 됐던 인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퇴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용 수준과 지금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 고용난이 계속적으로 좀 장기간에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지금 가져갈 만한 내용 자체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좀 여기까지 보시고요. 어쨌든 최근 추세로 봤었을 때는 다시금 재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과 횡보자를 좀 유지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경기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하반기 매크로 시장을 지금 점유로 할 것이고 이게 이제 계속적인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면서 달러 선호도 그리고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 계속 맞물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설명을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골드예요. 골드.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전에는 제가 6월 중순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다시금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봤고요. 여기서 볼 때는 거의 뭐 2000 이상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매수의 힘을 가져줬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이 전저점 라인대를 지금 깨고 넘어오는 자리값 그래서 제가 이 전주에 이미 전주와 전전주에 이미 일단 추세 방향성을 바꾸고 내용 해석을 봤었을 때 얘가 지금 한번 여기서 흐름 자체를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6월 중순에 꺾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판단했던 건 이거 저점 밀면서 매도세 원웨이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전에 지금 현재 상황과 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랑 내용 해석으로 보면 골드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 일반적인 자리값을 지금 못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과 이전에 커플링 흐름을 가져간다고 했었죠. 비트코인 하락과 좀 더불어서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매도세 낙폭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 역시도 7월 5일 기준으로 기준봉이 나올 만큼 강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을 틀어서 지금 이 상승 자리값에 대한 내용 해석은 지금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AB는 CD 패턴이라고 해서 N형 패턴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 뒤집어 놓은 형태죠. 저점 밀고 넘어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1600대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고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1880에서부터 15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150포인트, 150달러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 더 언더를 치면서 매도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남은 거는 8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단기적인 낙폭을 지금 가져갔는데 추세가 지금 그리면서 낙폭을 가져가면 충분히 1600대까지도 낙폭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 자리값 같은 경우는 되려 21년도 작년 3월 기준의 저점보다도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값을 터치했었던 최초의 자리값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딱 시작했었던 지금 저점을 그리고 나서 가져갔었던 2월 초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20년. 그 가격대까지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대까지 지금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닥 잡고 여기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요거까지는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정리를 지금 좀 드리면
나스닥 일단 주가 하락에 대한 관점 자체가 지금 살짝 꺾여서 다음 주 흐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7월 지금 11일서부터 해서 15일 요 한 주간의 흐름 자체는 좀 혼조세를 띄면서 횡보 자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일단은 11,600대까지 해서 한 3%대까지 낙폭을 한번 단기간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추세대로 밀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구리 계속적으로 이제 낙폭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지금 주요 저점이니까 여기서 매수 타임 한번 노려보셔라. 자, 다음은 지금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일단 7월 둘째 주 제가 가져갔었던 나스닥 매매 해외 선물 기준으로 매매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으니까 매매 이렇게도 하고 있구나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꼭 참여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305 매도 체결 4.20 0.8% 열차청산. 자, 303.70 주문 자리가 접수 올청 완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5 80 75 한틱차. 좋습니다. 네, 1.3% 올청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03.05 매수 체결. 자, 25. 자, 50까지만 일단은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50 터치. 45. 자,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산 볼게요. 약 수익으로 가져갈게요. 0. 뭐 지금 3포 4포 잡혔는데 0.4포 수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305.5 매수 체결. 자, 05 1차 청산 가져가실 분들 0.5포 타이밍 나와주고 있고요. 자, 5자리 주문 접수 완료. 자, 올청대기. 자, 시간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6점 지금 10. 네, 15. 자, 지금 타이밍 볼게요. 네, 0.6포 가져가도록 확인. 하겠습니다. 자, 509 매도 체결. 자, 510 기준으로 지금 541 주문 접수 완료. 가져가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밀려주고 있고요. 507. 자, 욕심은 안 부리고 자, 457자리가 네, 지금 일단 정리 가져갈게요. 457. 네, 50D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일단은 429 커팅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2자리가 마디값이죠. 21,502 1차 청산 40D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02자리가 올청 주문 가져가면서 접수 볼게요. 완료. 힘 자체가 지금 타이밍 나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간 게 조금 아쉽습니다. 21,500이 올청으로 일단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분 30초. 자, 이번엔 터치 가능성 커졌죠? 자, 지금 490대까지 좋습니다. 네, 40씩 축하드립니다. 자, 581 매수 체결. 자, 지금 힘 좋습니다. 자, 단기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자, 582 체결. 자, 한 번 더 고점 타이밍 보고요. 자, 639 올청 가져가도록 주문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네, 39 올청대기 보고요. 자, 한 번 더 고점 돌파하면 본절 대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돌파했죠? 자, 본절 주문 대응에서 접수 완료. 639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본절 대응. 자, 695까지는 보이는 자리지만 자, 여기까지만 다 가져가도 가장 베스트겠죠? 자, 630까지 좋습니다. 네.
거의 60틱인데 60틱으로 가져갈게요. 좋습니다.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499. 자, 이번엔 정말 마지막. 주문 접수 완료. 499 컷딜. 정보는 가볍게 깰 거고요. 깼죠? 자, 매수에 나와주고 있고. 제발 또 여기서 죽지 마라. 어설프게 지금 5포인트, 뭐 7포인트 여기서 죽어버리면 답이 없죠. 충분히 보여줘야죠. 그쵸? 뚫어줘야죠. 200불. 와. 보셨나요, 방금? 200불까지 가져갔다가 지금 잡히는 타이밍. 925 돌파시. 본절댕. 그 전까지는 변동성 뭐 지금 본절 잡을 거 아닌 이상은 여기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시금 오목 바뀌면서 매수 올라오는데 자, 25. 자, 돌파했죠? 자, 본절댕. 주문 접수 완료. 그쵸, 이런거 말하니까 나오네요. 자, 말하니까 나오네요. 자, 540까지. 자, 최소 본절 대행이고요. 자, 일단 여기 마디값 걸리겠죠. 자, 547 1차 청산 11,547 1차 청산 700불입니다 700불 자리 8 70 어우, 드디어 보여주네.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 85 옳죠. 주문 접수 완료. 자, 77 78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1400불까지. 맞습니다. 네, 몇 불인가요? 1400불 맞죠? 15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주문 나왔죠? 접수 완료. 11 12포. 자, 12포 커팅. 21 변동성이 잡힐 수 있어요. 본장이다 보니까 지금 잡힐 수 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바닥권 794 터치하면 본절댕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했죠? 자, 뚫었습니다. 자, 300불. 자, 매도세 크게 나왔죠?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가 청산.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바로 잡혀도 주문 그냥 접수 완료. 가져갈게요. 바로 잡혀도 811 커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포. 자, 목표는 지금 봤을 때 저는 750까지 보는 자리에요. 자, 779 400불 500불 돌파. 좋습니다. 자, 시장가 청산 타이밍 볼게요. 자, 600불. 자, 여기서 끊을게요. 네,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도록 할게요. 자, 지금 600불까지 지금 나오고 저점 더 그려주고 있는데 500불로 볼게요. 수익 5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당하더라도 주문 접수 완료. 변동성에 당하더라도 짧은 컷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50불. 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자, 840까지 보여줬는데요. 20초 57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42 200불 돌파. 자리값에서 타이밍 줄 것 같고요. 843 850까지만 딱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쉽게 안 주네요. 58분. (42) 49 50 좋습니다. 네, 시작과 생산 보도록 할게요.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